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조용하고 차분하고 말도 별로 없고 그냥 웃고만 있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백합이 딱 그래요. 안녕하세요. 고민하는 정우입니다. 오늘은 백합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오늘 핵심 장면이 뭐냐면 상철이 백합한테 최종 선택 의사를 표현했거든요. 근데 백합이 뭐라고 했냐면 며칠 봤다고 최종 선택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백합이 지금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디예요? 연애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것도 단기간에 사람을 만나서 결정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며칠 봤다고 최종 선택이냐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안 나왔어야죠. 속도가 그렇게 중요하면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기간 천천히 만나는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던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 나와서 속도 타령을 하고 있으니 이게 진짜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백합이 지금 몇 살이에요? 87년생이잖아요. 자기도 결국은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라도 나와 본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더더욱 진지하게 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이도 있고 갈 곳도 없어서 나온 거면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상철이 표현하면 부담된다고 하고 며칠 봤다고 최종 선택이냐고 하고 이건 진지하게 임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거잖아요. 자, 그러면 상철을 한번 봐볼게요. 솔직히 지금까지 보면서 상철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진짜 모르겠거든요. 상철이 백합한테 얼마나 천천히 다가갔어요. 상철처럼 천천히 다가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들이대거나 급하게 표현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잖아요. 상철이 얼마나 신중하게 백합 속도에 맞춰서 다가갔는데 근데 그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합이 상철한테 뭐라고 했냐면 상철은 연락을 자주 하는 스타일인데 자기는 연락 자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상철이 질투하는 성격인데 자기는 질투하는 게 없다고 했어요.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는 안 맞는다는 말을 에둘러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솔직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상철한테 그냥 아닌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괜한 희망 고문 시키지 말고. 지금 상철이 어떤 상태예요? 백합이 자기한테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이것저것 핑계 같은 말만 듣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상철한테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솔직하게 아니라고 말해주는 게 오히려 더 배려 있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백합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방송 늦음하게 상철이 이제는 백합님 선택할 거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게 부담된다고요? 이게 왜 부담이에요? 내일이면 최종 선택하는 날인데 그 정도 표현도 못한다는 건가? 우리가 지금까지 상철을 봐서 알겠지만 상철이 아무 확인도 없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어느 정도 마음을 확인했으니까 그런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걸 부담스럽다고 받아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걸 하나 짚어드릴게요. 상철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누군가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느 누군가한테는 오히려 안정감이고 믿음이거든요. 똑같은 표현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백합한테는 그게 부담이 됐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상철이 잘못된 거냐 이거예요. 상철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백합이랑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백합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고민하는 척을 하면서 상철이 문제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건 아닌 거거든요. 솔직하게 내가 문제라고, 내가 이런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상철을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백합은 그냥 천년 만년 혼자 사는 게 맞는 사람이구나 싶어요.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나와서 상철이한테 희망 줬다가 부담된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 이상하게 만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파고 싶었어요.
백합이 이렇게 된 심리가 뭐냐 이거예요. 백합을 보면 연락도 자주 못 받겠다고 하고 자주 만나는 것도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가 있다고 쳐요. 오늘 만나자, 내일 만나자 이러면 백합은 갑자기 나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맨날 만나자고 하면 그게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연락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연락 오면 부담스럽게 느끼는 거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상대방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자기 마음대로인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이 사람이랑 있으면 너무 좋은 거고, 자기가 하기 싫을 때 이 사람이 표현하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걸 본인이 정리하다 보니까 결국에 속도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속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주변에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그냥 성격 차이로 보이니까요. 자기 마음대로인 거라고 말하면 욕을 먹겠지만 속도가 다르다고 하면 욕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란 단어를 찾아낸 거예요. 이게 백합이 만들어낸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백합한테 여자친구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진짜로요. 연애 관계에서만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스타일은 친구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자기가 보고 싶을 때는 친구가 소중하고 자기가 귀찮을 때는 그 친구가 피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연락 자주 하는 친구면 부담스럽게 느끼고 자주 만나자고 하는 친구면 힘들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자기가 일방적으로 피곤한 사람 취급받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까운 친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관계 자체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백합의 심리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백합이 처음 등장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좋게 말하면 결혼 프리패스 상이었어요. 말수도 적고 차분하고 웃으면서 고개 끄덕이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내 말 잘 들어주는 것 같고 공감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상철도 처음에 좋았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 백합이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표현을 안 한 거예요.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면서 그냥 웃고 있었던 거거든요. 진짜 공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응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였고 웃으면서 고개를 잘 끄덕이니까 그러니까 상철 입장에서는 오약이 딱 좋은 거죠. 백합이 나를 좋아하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제가 생각하는 백합의 심리는 이런 것 같아요. 백합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환경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감정을 말하면 뭔가 손해를 본다거나 표현하면 오히려 더 불편해진다거나 이런 걸 학습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게 불편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상대방도 불편한 거예요. 상철이 연락 자주 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게 부담스러운 이유가 이거예요. 자기 평생 감정을 눌러온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왜 저렇게 표현을 많이 해? 왜 저렇게 연락을 자주 해?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상철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백합이 오히려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백합이 원하는 관계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만나고 자기가 연락하고 싶을 때만 연락하고 상대방이 거기에 맞춰줘야 하는 관계예요. 이게 관계가 됩니까? 연애가 됩니까? 이건 진짜 연애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자기한테 편한 사람 하나 옆에 두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는 관심 없고 자기가 편할 때만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제일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백합이 이 방식으로는 절대로 진짜 연애를 못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표현하면 부담스럽고 자주 보자고 하면 피곤하고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면 속도 차이라고 하고 이 상태로는 누구를 만나도 같은 결론이 날 거예요. 결국 며칠 봤다고 최종 선택이냐는 말만 남는 거예요. 낯설 사귀어 와서도 이 말이 나오는데 다른 어디를 가도 똑같을 거거든요. 왜냐면 백합의 문제는 상철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백합 자신의 문제이니까요. 근데 또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백합은 이게 자기 문제라고 못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겉으로 봤을 때 백합은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조용하고 차분하고 말 아끼고 누가 봐도 설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게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이 너무 표현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고 상대방이 너무 속도가 빠른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백합은 매번 상대방 탓을 하게 되는 구조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항상 상대방이 뭔가 맞지 않는 사람인 거죠. 솔직히 지금 백합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감정 표현이 불편한 사람한테 연애 프로그램이라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감안해도 상철한테 솔직하게 말을 못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상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희망 고문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상철한테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백합은 지금 상철이 문제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백합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속도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 속도 차이를 만들고 있는 건 백합 자신이거든요. 연락이 많은 게 싫다고 하지만 그게 상철 잘못이 아니에요. 자주 만나는 게 힘들다고 하지만 그것도 상철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백합이 관계 자체를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편할 때 만나고 자기 편할 때 연락하고 상대방이 거기에 맞춰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연애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도 원하는 게 있고 상대방도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걸 다 부담이라고 느끼는 한은 백합한테 진짜 연애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상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상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백합이 내가 문제라고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상철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간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며칠 봤다고 최종 선택이냐고 말하기 전에 내가 왜 이 프로그램이 나왔는지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거죠. 어쨌든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백합은 자기 마음대로인 사람이에요. 속도 차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그냥 자기 편한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상철이 문제가 아니라 백합이 문제인 거예요. 솔직하게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게 그게 진짜 상철한테 해줄 수 있는 배려거든요. 어쨌든 그게 지금의 백합이네요.